네, 종목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들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늘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이름도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 요게 이제 인적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이제 분할에는 두 종류가 있죠.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좀 더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할 이후 이 두 기업이 각각 어떤 산업을 좀 담당하는지, 그 부분까지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요건 이제 개념 정리로 인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기 위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있고, 네,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기존 사업에서 그 자본금, 부채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또 새로운 기업에 이전해주고 또 한 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 분할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플러스 물적 분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기업 분할이라고 하고요. M&A, 인수합병과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M&A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기업이 이제 두 개 이상 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기업 분할이고, 거기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분할을 왜 하냐?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특정 사업의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 재평가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뭐 제과 산업도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그럴 경우는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근데 제과랑 반도체가 딱 봐도 시너지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제과 사업, 하나는 반도체를 하는 사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분리된 그 두 기업이 각각 나는 제과, 나는 반도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 분할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기업 분할이 뭔지는 살펴봤고,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인적 분할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인적 분할은 수평적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수평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 주주 구성의 변화가 없는 분할, 이게 바로 수평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지분율로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라는 기업이 분할을 해서 B와 C의 기업으로 나눠졌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A라는 기업이 B와 C의 기업으로 분할을 해서 나눠졌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의 주주가 B와 C 기업의 지분을 각각 분할 비율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B랑 C로 분류되는데, 분할 비율, 예를 들어서 B랑 C가 6대4로 분류된다면 B기업 6, C기업 4 비율대로 그대로 지분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두 개 기업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치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거지만 기존 주주가 적어도 손해를 볼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냐?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적 분할이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수직적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주주 구성에 변화가 있는 분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회사의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회사의 지분을 분할 기업의 주주가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기업이 100%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이 B랑 C로 나눠졌다라고 한다면, 기존 기업은 B의 주식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C의 주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 B가 C를 지배하는 모회사 구조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서는 A기업이 나눠졌을 때 BC 지분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물적 분할에서는 A기업의 주식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을 때 BC를 다 가지는 게 아니고 B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자체가 네,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뭐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와 제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기업의 핵심은 제과가 아니라 반도체예요. 근데 B가 제과, C를 반도체로 나눴어요. 그럼 기존 주주는 반도체를 못 가지고 제과, 별 성장성 없는 제과 사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는 이 B기업이 지배하는 구조죠. 이걸 이제 더블 카운팅이라고 보통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 반도체와 제과를 같이 영위하는 사업을 살려면 A기업을 매수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살려면 C를 사면 되고 제과를 사면 B를 사면 돼요. 근데 기존 주주는 제과인 B만 가졌어요. C가 따로 떨어져서 재상장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반도체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B에도 반도체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왜? B가 C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두 번 카운팅이 된다고 해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분할은 뭐죠?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때 크게 욕먹을 일이 없었죠. 네. 근데 과거에는 물적 분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회사의 가치가 깎이고 기존 주주의 불만이 컸어요. 제가 봐도 이 물적 분할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지 않거나 물적 분할을 굳이 하려면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자산 이전과 관련해서 인적 분할은 장부가액, 뭐 물적 분할은 공정가액, 자산 평가가 이제 물적 분할은 필요하고 인적 분할은 필요 없다.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인적 분할은 분할되는 주식을 내가 다 갖는다. B도 갖고 C도 갖고. 물적 분할은 분할되는 주식 중에 보통 모회사로 평가되는 주식만 갖는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선 물적 분할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유리하죠. 당연히 반대로. 근데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 관점에서는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확실히 유리하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칩 마운터, 반도체 장비, 시큐리티 이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의 면모가 더더욱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 평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방산 사업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 분할로 인해서 방산 사업을 완전하게 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명확한 방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아무래도 고점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관련된 전망은 매우 좋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분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나와서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긴 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하고 단기 상승인데 방산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갔지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영위하는 반도체 장비, 칩 마운터, 시큐리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기업 모두 일단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오늘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주주 입장에선 뭐가 유리하다고요? 네, 인적 분할이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